네, 안녕하세요. 채널 NPC입니다. 당신의 주식회 완료되었다. 오늘은 기업 분석을 이제 실전을 통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RFHIC라는 종목을 가지고 해볼 거예요. RFHIC 5G 관련 종목이고요. 한때 핫했고 지금도 시세가 많이 올랐죠.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요런 체크리스트들을 가지고 여기에 부합할 때 이제 적정 주가를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적정 주가를 구하는 공식은 네, 이렇습니다. 요거는 할 때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가 지배 자본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 예상 ROE, BBB-5년간 채권 수익률, 그리고 총 유통 주식수가 있죠. 예, 요거 4개를 엑셀로 만들어서 요거 4개만 입력하면 값이 나오게 툴을 만들어 놓으면 엄청 편합니다. 뭐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이 그거 4개만 넣으면 알아서 얘가 계산해 주니까 되게 빨리 주식 종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 닥트 사이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닥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네네, 잠시만요. 네. 네, 닥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종목을 검색하는 거예요. RFHIC. 검색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정기 공시라고 적힌 게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네, 요렇게 있어요. 네, 요거를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먼저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적혀있는 게 1분기 보고서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혀있는 게 반기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반기 보고서에는 1분기 내용도 있고 2분기만 따로도 있고 1, 2분기를 합쳐서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로도 볼 수 있고 이제 누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3분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고요. 사업 보고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반기로도 이제 비교가 됩니다. 요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랑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요 두 개도 구분이 되고요. 요거는 요 마감날 있죠.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로부터 이제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건 의무예요. 공시를 하지 않으려면 면제 사유를 이제 공시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시면 잠시만요. 네, 들어가시면 요런 식으로 뜹니다. 여기 반기 보고서고요. 이거 쭉 내리시다가 우리는 자본금 변동사항부터 볼 겁니다. 주식의 총수부터 볼까요? 이게 설명이 더 편하겠네요. 자, 주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있고요. 이렇게 적혀있죠. 요 보통주라는 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일반주고요. 보통주 말고 우선주도 있습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제 배당률이 높은 주식이죠. 당연히 보통주와 우선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주가가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뭐 아무튼 여기 보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 그러니까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여기는 현재까지 감사한 주식의 총수 해서 2번, 3번은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봐도 되는데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 볼 필요 없고 이게 중요해요. 발행 주식의 총수. 네, 지금까지 발행돼 있는 겁니다. 발행 주식에서 자기 주식을 빼면 유통 주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유통 주식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발행 주식, 이거 잠시만요. 발행 주식에서 요걸 빼면 유통 주식이 나옵니다. 저희가 S림 구할 때는 바로 요 유통 주식으로 구한 거거든요. 자기 주식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발행은 했지만 유통은 되지 않는 겁니다. 잠깐 PPT 보고 갈게요. 네, 다시 요거를 다시 설명하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있고요. 여기 유통 주식이 있고 여기 자기 주식이 있습니다. 유통 주식, 그러니까 발행 주식에서 유통 주식을 빼면 자기 주식이고요. 유통 주식 플러스 자기 주식을 하면 발행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 주식은 주식시장에 유통 중인 주식이고요. 자기 주식은 회사 소유 주식이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발행 주식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발행 주식의 수와 발행할 주식의 수가 다르죠. 당연히 발행할 주식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미발행한 주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발행 주식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미발행 주식에는 발행 예정 주식과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데요. 요 발행 예정 주식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주식 전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나오나 안 나오냐? 사채 전환권, 전환권 사채. 그러니까 전환권 사채라는 거는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서 나중에 이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돈을 빌려줄 때 약정한 금액으로 그 주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전하는 기업이 훨씬 더 싸게 사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게 미래에 거의 확실시하게 바뀐다고 보면 돼요. 이 주식으로. 이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 발행 예정 주식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확인하느냐 한번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주식의 3번 자본금 변동사항이란 게 있죠. 주식의 총수 위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통 주식 수는 이렇게 있고, 자본금 변동사항을 누르면 네, 지금까지 뭐 전환권 행사를 하든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하든지 뭐 이래서 내역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여기 수량, 그리고 수량이 적혀 있고, 이제 주식의 종류가 먼저 적혀 있고요. 여기 주식 발행 가액이 적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전환권 사채 중에서 뭐 얼마가 남아있다.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죠. 여기는 지금 볼까요? 자, 당사는 네네, 기준 발행 주식의 총수는 네, 요 주입니다. 요 주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요 남아있는 기업들은 이제 유통 주식에서 요 남아있는 만큼을 더해야 이게 올바로 된 유통 주식입니다. 당연히 주식 수를 늘리겠다는 거는 기업의 가치는 정해져 있는데, 주식의 수를 늘리겠다는 거는 기존 주식의 가치 하락을 말하는 거죠.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자, 요거 두 개를 잠깐 봤어요. 자, 요 2번 사업의 내용. 이 사업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적고 사업에 대해서 적고 우리 기업의 현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재무제표도 보여주지만 재무제표는 이제 단순 수치라고 한다면 이거는 텍스트로서 정말 의미 있는 정보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죠. 자, 그럼 잠깐 요 사업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요 사업의 내용은 크게 11가지 정도 나뉩니다. 그래서 사업의 개요는 우리 주요 제품이 어떻고 뭐 환경이 시장이 어떻고 뭐 경쟁사가 어떻고 뭐 요런 거에 대한 거고요. 2번은 주요 제품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주요 제품에 대한 거, 주요 원재료에 대한 사항은 뭐 주요 원재료에 대한 거, 그리고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우리의 매출이 꾸준히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한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퍼센테이지로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 90%가 넘어가면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저희가 찾기 위해서 이거를 보는 거고요. 매출은 이제 매출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적혀 있는 거고요. 뭐 수주는 수주가 있다면, 그러니까 수주라는 거는 미리 계약을 하고 이제 그 계약 날까지 좀 이제 뭐 한 번에 납품하기로 했으면 다 한 번에 납품하는 거고, 뭐 세 번에 나눠서 납품하기로 했으면 세 번에 나눠서 이제 납품을 하는 것이죠. 그 요런 뭐 시장 위험과 위험 관리라는 거는 유동성, 뭐 부채, 환율 이제 여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채, 그러니까 일반 부채, 그리고 순부채, 그리고 환율 요 세 개를 가지고 시장 위험과 위험 관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연구 개발 활동입니다. 요 사이에 8번, 10번 같은 거는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뺐어요. 연구 개발 활동은 이 회사가 연구에 돈을 얼마나 쓰고 있고,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얼마나 쓰고 있고, 연구를 어떤 걸 했고, 지금 어떤 걸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걸 할 것이냐, 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11번은 사실 거의 볼 일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뭐 11번에서 좀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임의로 넣어놨어요. 그럼 제가 말로 하면 어차피 뭐 헷갈리실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사업의 내용. 자, 사업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요 RFHIC라는 기업이 뭐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주주를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 잘 몰라도 돼요. 어차피 뭐 쉽게 네이버에 검색하면서 나오니까. 자, 사업의 개요죠. 여러분들이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뭐 반기 보고서를 읽으실 때 아마 이 부분을 좀 대충 읽으시는데요. 사업의 내용은 그냥 한번 다 정독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거는 한번 정독을 해야 돼요. 이거 페이지가 뭐 한 10페이지 정도 될까요? 근데 이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봐야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자, 신소재 나오고요. 체크하면서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신소재인 질화 갈륨이라는 게 나옵니다. GAN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쭉쭉쭉 가죠. 가다가 무선 주파수, 전력 증폭기 나오죠. 쭉쭉쭉 갑니다. 자, 이렇게 GNA 전력 증폭기는 효율은 10%, 제품 크기는 절반으로, 전력 사용량은 20%. 자, 여기 나옵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에는 GNA, 아까 뭐라 그랬죠? GAN, 질화 갈륨이죠.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 그리고 역시 질화 갈륨, 전력 증폭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GAN, 그러니까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당사의 GaN 전력 증폭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뭔지 검색을 해봐야 돼요. 자 볼게요. G락 알면 뭘까요? 자 지라갈륨을 검색을 해봅시다. 자, 지라갈륨은 재질이에요. 근데 실리콘에서 지라갈륨으로 바뀐다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떤 건지 대충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또 다른 걸 검색을 해볼까요? 트랜지스터가 뭘까요? 트랜지스터. 이게 뭔지 검색을 해봐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트랜지스터는 자 전류나 전압 흐름을 사용하여 조절하여 증폭하거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자 이게 핵심이죠. 뭐예요? 반도체 소차. 네, 반도체 소자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자 증폭하거나 스위치 역할을 하는 반도체 소자라고 한다면 요 트랜지스터를 어디에 끼운다는 거예요. 자, 끼운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은, 자, 전력 증폭기를 검색을 해봅시다. 여기, 이거가 두 개가 중요한 거니까. 자, 전력 증폭기를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설명이네요. 아무튼 요 인터넷에서 살짝 뭐 검색을 해보면 요 트랜지스터를 전력 증폭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 증폭기는 그러니까 통신이 신호를 잡기 위해서 전력을 증폭시키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증폭시키기 위해서 트랜지스터를 전력 증폭기에 끼우는 거예요. 소켓에. 그러니까 반도체 소켓인 거죠, 이게.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기지국에 설치하는 거구나. 기지국에 설치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기지국에 전파를 증폭시키는 장치예요. 그 장치에 트랜지스터라는 반도체 조그마한 반도체를 여기 넣는 거라는 거죠, 이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다음 문장이 점점 쉬워집니다. 자, 뭐 설립 배경은 의미 없고요. 이런 것도 다 볼 필요 없어요. 자, 제품 설명? 이런 거 우리는 봐도 몰라요. 여기에는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우리는 뭐 이런 거 그냥 넘어가고요. 자,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제품의 설명이 있습니다. 제품의 설명. 요 GaN 트랜지스터가 얘가 여기에 꼽아지는 거예요. 이게 전력 증폭기입니다. 이게 전력 증폭기. 여기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기지국. 어디? 5G? 기지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분석하더라도 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무슨 테마주, 무슨 관련주 이 정도를 알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회사를 제대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자, 쭉 읽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 나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좋다는 거고요. 뭐 GaN 전력 증폭기가 뭐 기존 소재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사업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더용 전력 증폭기도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군사시설에서 그 레이더에 쓰는 그 전력 증폭기인 거죠. 자, 이렇게 쭉쭉 넘깁니다. 자, 이렇게 넘겨요.
그냥 가볍게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넘기다 보면 여러가지 이 회사에 대한 이슈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쭉 내립니다. 자, 쭉쭉쭉 내려요. 지금까지가 여기 보면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회사에 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현안 중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뭔지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네, 우리 회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회사 말고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수요 변동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회사 제품이 가격 탄력성이 높은지 아니면은 뭐 경기에 되게 민감한지 아니면은 안정적인지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요. 여기 보면은 자, 5G 같은 경우 신규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렇게 수요가 늘어납니다. 서비스 도입 초기에 늘어난 수요는 급증이야. 여기 자, 얘가 여기 급증이란 말 썼어요. 급증. 자, 어디 갔죠 아까? 예, 급증한 수요. 서비스 안정기에 접어들면 감소한다. 예, 그리고 유지 보수 측면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지만 요거는 일정 수준의 수요다. 발전이 아니란 거죠. 예, 발전이 아니에요. 발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서비스 도입 초기 지금이죠. 지금 엄청 서비스 도입을 하고 있죠. 예. 이게 해외 시장을 이제 미국 시장이나 뭐 인도 시장, 중국 시장을 노리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서비스 도입 초기에 이제 수요가 급등하지만 서비스 안정기에 들어서면 일부 감소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기업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냐? 서비스 도입 초기 전에 사서 서비스 도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때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곧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예, 일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우상향하는 기업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아주 길게 보면 5G 다음에 6G로 갈 겁니다. 6G로 갈 거예요. 요때 한번 또 뛰겠죠. 네, 요때 한번 또 뛴다는 거를 여기에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봅시다. 이렇게 쭉 보시면 뭐 5G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쭉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도 뭐 별다른 내용 없고요. 레이더 환경에 대해서도 네, 뭐 읽어보면 뭐 그렇게 특이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예, 여기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오죠. 읽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매년 미국의 레이더 부문 지출은 매년 1.6%씩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더의 개발, 이런 단계에 도달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 기간이 걸린다. 그렇다는 거는 요 지금 요 방위 산업 사업 부분은 연간 1.6% 정도를 성장을 할 거고요.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이 매출이 쭉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쭉 내립니다. 여기 보면 뭐 시장 규범이 전망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나오죠. 자, 봅시다. 네, 최근 GAN 트랜지스터는 뭐 채택되고 있고 2024년까지 2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걸 보면 우리는 20억 달러? 그럼 지금 어떻지? 지금? 지금은 몇 억이지? 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자, 2019년? 뭐로 검색을 할까요? GAN 트랜지스터 시장 크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까요?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볼까요? 잠시만요. 여기에서 안 나오네요. 구글에서 검색해봅시다. 네, 구글에서 뭐죠? 네,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해 봅시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 안 나오나요? 보통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는 건가요? 자, 봅시다. 아, 여기 이건 GNN이고요. 아, 네, 여기 있네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17년에 뭐 적산되긴 하는 건데 뭐 비슷할 거예요. 여기 내리다 보면 네, 이렇게 추이가 나오죠. 자, 트래픽이고 5G 장비. 아,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네요. 뭐 이렇게 여기 나옵니다. 방산형, 방위산업. 네,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5G 장비 시장 규모 전망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지금이 자, 2020년 자, 2025년에 800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한 절반 될 거고, 이게 봅시다. 2배, 4배, 8배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8배. 이게 2025년이 되면 지금 시장 대비 지금 시장 8배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8배. 8배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서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면은 얼추 한 8배 정도가 성장을 하겠구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계속 볼 텐데 일단 여기까지 보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일단 봅시다. 여기까지만 제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갈게요.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해서도 아까 연간 1.6%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여기는 연평균 5% 정도의, 아까 거기는 거기는 뭐였죠? 아까 1.6%가? 아까 1.6%는 뭐였을까요? 네, 뭐 이게 더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자, 지금 2020년 생산 금액이 8,000 유로 밀리언.
지금 어떻게 돼요? 얘가 하락을 하죠. 자, 이렇게 가다가 2021년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쵸? 이렇게 가다가 생산 수량도 여기 거의 정점을 찍었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다는 거는 역시 이쪽 사업도 한 2021년, 2년 정도에부터 이제 하락세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5G가 2024년에 8배 된다고 그랬죠. 이 8배 중에 우리가 이 RFHIC라는 종목의 매출 비중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잠깐만 갔다 오면, 자,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트랜지스터 전력 증폭기 몇 프로인가요?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끝이죠. 이 중에서 군사용보다는 5G가 지금 훨씬 더 높을 겁니다. 네. 아까 어디 보고 있었죠? 네, 아까 여기까지 봤었죠? 네. 그래서 일단 사업 보고서에 지금 한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예. 다음 시간에 경쟁 현황부터 다시 볼 건데요.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의 내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읽으면서 이게 어떤 종목인지, 예, 그리고 이 종목이 정확하게 어떤 걸 생산하는지, 생산하는 종목의 성장률은 어떤지, 향후 이제 얘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설명이 좀 뒤죽박죽 된 것 같은데, 뭐 사업 보고서 분석하는 게 좀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이거 봤다가 여기 연결되는 거 봤다가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설명을 따라오기가 약간 힘들 수 있는데, 이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사업 보고서 이런 눈이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경쟁 뭐였죠? 어디까지 했었죠? 우리가 경쟁 현황부터 다시 이어갈 겁니다. 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